안녕하세요. 커리언바디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최근 의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은퇴계좌 수정 법안에 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학교를 막 졸업하고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사회초년생으로부터 한창 돈을 모으고 있는 청장년 세대, 그리고 은퇴할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 그동안 모은 돈을 잘 관리하고 개혁을 해야 되는 전 연령대에 걸쳐서 해당되는 사항이 있으니까요. 정보를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021년 6월 9일자로 현재 의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은퇴계좌 수정 법안이 되겠습니다. 뉴스 자체는 제가 CNBC에서 가지고 왔고요. 아래쪽을 보시면 실제 뉴스로 원본 링크 역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에 세큐어 액트라고 하여서 은퇴 계좌를 조금 더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다양한 법안이 마련되고 적용이 되었는데요. 2년 뒤인 2021년에 그 법안에 추가를 하여서 새로운 법안을 내어놓고 있습니다. 뉴스에서도 이야기한 것처럼 아직까지 얼리 스테이지입니다. 따라서 실제로 법안이 적용된 것은 아니고 이러한 내용이 의회에서 논의가 되고 있는 것이고요. 지난번 스티뮬러스 법안을 통해서 겪어보셨을 거지만 의회에서 논의가 되더라도 이것이 실제로 적용될 때까지는 시간이 소요됩니다. 여기 뉴스에 나온 내용들이 수정이 될 수가 있고 추가가 될 수 있고 아예 누락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아직 초기 단계이지만요, 이러한 내용들이 논의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방향으로 법안이 흘러가고 있다고 어느 정도 인지를 하신 다음에 실제로 적용이 되었을 때 본인에게 필요한 부분을 잘 적용하는 것이 현명한 은퇴 개혁을 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항목별로 어떠한 수정 법안이 오가고 있는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고용주의 학자금 대출 상환 지원입니다. 매치라고 하는데요. 보통 401k, 403b에 고용주가 은퇴자금을 매치해주는 것처럼 고용인이 학자금 대출을 먼저 상환하기 원할 시에 여기에 고용주가 매치를 해주는 것입니다. 현재 미국의 스튜던트 론 뎁트, 학자금 대출론이 굉장히 규모가 커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빚을 지고 이것을 제때 갚지 못해서 이러한 금액이 계속해서 쌓이고 있습니다. 어렵게 학교를 졸업해서 사회를 시작하는 사회초년생들에게도 굉장히 큰 부담이 가고 있고요. 이렇게 갚지 못하는 빚들이 쌓임으로써 사회적으로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고용인이 401k나 403b의 은퇴자금을 먼저 불입을 하지 않고 학자금 대출을 먼저 갚기를 원한 시에 고용주가 여기에 매치를 하여서 조금이라도 빨리 학자금 대출을 상환하는 것을 도와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페이첵마다 $400를 스튜던트 론을 갚는 데 쓴다고 그러면은 여기에 50% 매치를 한다고 치면은요, 고용주는 $200를 보태 주는 것입니다. 이러한 은퇴 계좌에 매치를 하는 것은 회사마다 각각 차이는 있지만요, 보통 내는 돈의 50%, 정말 좋은 회사는 100%까지 매치를 해주기 때문에 큰 빚을 지고 시작하는 사회초년생이나 학자금에 빚이 많은 가정의 부담을 당연히 덜어주게 됩니다. 그리고 어차피 고용주 입장에서는 401k에 매치를 해주는 것이나 학자금 상환에 매치를 해주는 것이나 동일한 금액이 들어가게 되겠고요. 직원을 위한 추가 복지 제공에 옵션을 제공하는 것이기 때문에 대학교, 대학원을 졸업하는 고급 인력들을 유치할 수 있는 장점으로 내세울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실행되기 위해서는 대출 회사와도 연결이 돼야 되고 여러가지 정보 확인 및 시스템이 갖춰져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걸릴 것인데요. 이런 식으로 해서 고용주의 매치가 학자금 빚을 갚는 데 쓰게 된다면 굉장히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논의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401k 추가 불입 금액 증가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추가 불입 금액은 영어로 하면 캐치업이라고도 하는데요. 현재 실행되고 있는 캐치업 경우에는 50세 이상일 경우에 401k, 403b, 심플 IRA 플랜, 그리고 개인의 IRA 플랜에 특정 금액을 추가로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현재 401k, 403b 같은 경우는 1년에 넣을 수 있는 한도가 19,500달러가 되겠는데요. 50세 이상 경우에는 6,500달러를 추가로 불입을 하실 수가 있고요. 심플 IRA 경우에는 기본 13,500달러에 50세 이상일 경우에 3,000달러 추가 캐치업, 그리고 IRA 같은 경우는 1년에 6,000달러가 맥스가 되겠는데요. 50세 이상인 경우는 여기에 1,000달러를 추가로 불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은퇴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고 여유 금액을 가지고 계시면 조금 더 가지고 있는 은퇴 계좌를 최대한 이용하기 위한 그러한 제도가 되겠는데요. 신규 법안에 관해서는 여기에 캐치업 금액을 더 추가할 수 있도록
바뀌는 법안을 논의하고 있다 그럽니다. 401k 같은 경우에는 62, 63, 64세일 경우에는 추가로 $10,000를 더 넣을 수 있는 법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62세 이상도 아니고 정확히 62세에서 64세 사이인데요. 은퇴계좌에 추가로 돈을 너무 많이 넣는 것을 제한하기 위해서 이렇게 3년 기간으로 제한을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심플 IRA 경우에는 50세 이상 추가되는 금액을 $3,000에서 $5,000로 늘리는 법안을 계획 중에 있고요. 그리고 IRA 같은 경우에는 현재 어떻게 금액을 바뀔지 정확히 나온 정보는 없지만요. 불입 금액을 조금씩 늘려가고 여기에 캐치업 금액 역시 정해진 $1,000를 추가로 하는 것이 아니라 IRA 금액이 늘어나면은 비율에 맞춰서 올라가는 법안을 현재 계획 중이라고 그럽니다. 만약에 실제로 이러한 법안이 적용되게 된다면요. 62세가 넘어서도 계속해서 일을 하시고 여유 금액이 되시는 분들은요. 62세, 63세, 64세가 되었을 때 추가로 더 불입하는 계획을 세워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로스 캐치업, 로스 매치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전 화면에서 보여드렸던 늘어난 캐치업 금액을 로스로, 즉 손실로 처리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401k에 추가하는 모든 캐치업 금액을 로스, 즉 세후 금액으로만 처리하는 방안을 역시 논의 중이고요. 현재 많은 회사가 401k, 403b 등을 하는 데서 로스 옵션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즉 세후 금액으로 계산을 하여서 401k로 들어가게 되고요. 그리고 은퇴를 하여서 이 돈을 찾게 될 때 별도로 세금 내는 돈은 없이 바로 금액을 찾도록 하는 것인데요. 비록 로스 401k에 불입되는 나의 금액은 로스로 들어가더라도 회사가 매치해주는 금액은 트레디셔널로 대부분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쓰고 있는 시스템과 세금 처리하는 방법 등등으로 인해서 트레디셔널로밖에 매치가 들어가고 있지 않은데요. 현재 논의되고 있는 법안은요. 회사가 매치해주는 금액 역시 로스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세금 보고를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요. 트레디셔널로 들어간 매치 금액은 나중에 찾게 될 때 소득에 맞춰서 세금을 처리하면 되는데요. 회사가 추가로 주는 매치 금액이 로스로 들어가게 되면 찾을 때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불입되는 시점에서 본인의 소득으로 잡힐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고용주의 매치 금액이 로스로 들어오는 것은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고 빨리 적용되기를 원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RMD 완화가 되겠습니다. RMD는 Required Minimum Distribution의 약자로서 트레디셔널의 은퇴 계정이 있을 경우는 72세부터 많은 분들이 70세로 알고 계신 분들도 계실 건데요. 2년 전에 적용된 세큐어 액트로 인해서 70세가 72세로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72세로부터 일정 금액을 의무적으로 인출을 해야 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의무적으로 인출해야 되는 금액 같은 경우는 개인마다 다르겠는데요. 돈이 많을 경우는 한 달에 몇천 불씩 빼야 되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트레디셔널 IRA와 트레디셔널 401k에 돈이 굉장히 많이 있을 경우에는요. 계획을 잘 짜셔야 되는데요. 새 수정 법안 같은 경우는 RMD 시작 나이를 해가 지나면서 조금 더 늦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제시된 법안에 의하면 2022년부터는요. 73세부터 RMD가 적용되도록 하고요. 2029년에는 74세 그리고 2032년에는 이것을 75세로 늦춘다고 합니다. 보통 RMD가 시작되기 이전에 돈을 미리 꺼내놔서 로스로 전환을 좀 해놓거나 다른 은퇴계좌에 있는 돈을 더 불려놓고 RMD에 시작하는 돈을 미리 쓰는 등 여러가지 계획을 짤 수 있으니까요. 어쨌든 RMD가 조금씩 늦춰지는 것은 본인이 계획을 할 수 있고 수정을 할 수 있는 기간이 늘어난다는 것이니까요. 투자자들에게 좋은 뉴스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트레디셔널 은퇴 계좌에 $100,000 이하의 돈이 있을 때는요. 별도로 RMD에서 제외를 한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페널티 감소가 되겠는데요. 트레디셔널 IRA에 돈이 있는 것은 세금을 내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을 꺼내 쓰지 않으면 50%라는 굉장히 큰 페널티를 매기고 있습니다. 이것을 25%로 감소를 한다는 것인데요. 비록 25%로 감소를 시켰다 하더라도 고생해서 벌어놓은 돈을 25%나 날려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절대로 페널티를 적용하시면 안 되겠고요. 미리 트레디셔널과 로스의 밸런스를 잘 맞추는 것이 좋겠고요. 은퇴 날짜가 가까워져 오시고 RMD를 시작하는 날짜가 가까워져 올수록 이런 계획을 잘 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은퇴계좌 내의 어뉴이티 상품 QLAC의 한도액 증가가 되겠습니다. QLAC는 좀 생소한 분들이 많으실 건데요. 퀄리파이드 롱제비티 어뉴이티 컨트랙트로서 은퇴계좌 내에서의 쓰는 어뉴이티 보험 상품이 되겠습니다. 어뉴이티 같은 경우는 특정 기간이 지나면은 일정 금액을 계속해서 지불받는 보험 상품의 일종인데요. 이러한 보험 상품을 401K나 403B, IRA 등의 은퇴계좌에서 사용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보통 이러한 은퇴계좌는 펀드, 주식, ETF 등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보험 상품을 따로 은퇴계좌에 가지고 계신 분들은 많이 없을 수도 있는데요. 보통 보험회사에서 IRA를 통해서 이러한 상품을 보유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현재 이러한 계정을 가지고 있으신 분들은요, 13만 5천 달러 혹은 은퇴계좌의 25%에 해당되는 금액, 이 둘 중에서 적은 금액이 한도 금액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굉장히 제약이 있는 그러한 계정이 되겠는데요. 새 법안에 따르면 최대 금액을 20만 달러로 증가를 하고요. 퍼센트로 금액을 제외하는 것은 없앤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뉴이티 플랜 안에 요즘 인기 있는 ETF 상품을 추가하는 것도 고려를 하고 있다 그럽니다. 이와 같이 최대 한도액이 늘어나고요. 투자할 수 있는 상품이 늘어나기 때문에 은퇴계좌 안에서 이러한 어뉴이티 보험 상품을 조금 더 효율적으로 사용하실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401k 플랜 자동 가입이 되겠습니다. 401k를 시작하는 방법은 회사마다 천차만별입니다. 어떤 회사는 본인이 직접 가입을 하고 퍼센트를 지정해야지 다음 페이첵부터 그 퍼센테이지가 나가면서 401k에 적립이 시작되는 회사도 있고요. 어떤 회사는 기본이 디폴트 옵션으로 일정 퍼센트를 시작하도록 자동적으로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3%를 일괄적으로 페이첵부터 빼낸다고 하면요, 정말 본인이 어떠한 이유로 인해서 401k로 돈이 나가는 것을 원치 않을 경우에는 옵트아웃을 해야지만 401k가 중지되는 것도 있습니다. 새 법안에 따르면요, 기본 디폴트 옵션을 3%부터 시작하도록 하원에서 건의를 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최종 컨트리뷰션이 10%가 될 때까지 매년 퍼센트를 증가하는 것, 이렇게 두 가지 옵션을 디폴트로 하여서 최대한 회사에 들어오는 직원이 401k에 참여를 하도록 유도를 하는 것인데요. 모든 회사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회사 설립 3년 이하의 직원 10명 이하의 스몰 비즈니스는 여기서 제외가 된다고 그럽니다. 하지만 상원의 입장은 조금 다른데요. 사람마다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무조건 3%로 시작하도록 법적으로 정해놓지는 말고 최대한 자동 인로먼트를 권장하도록 하는 것을 상원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은퇴자금에 관해서 관심이 많으시고 최대한 본인에게 주어진 옵션을 잘 이용하기 원하시는 분은요, 401k가 시작하는 날짜만 기다리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어떤 분들은 아예 관심이 없는 분들도 많습니다. 따라서 이것을 무조건 3%부터 시작하도록 하는 것은 조금 찬반 입장이 갈릴 것 같은데요. 어찌되었건 고용주가 제공하는 은퇴 플랜을 최대한 잘 활용하도록 권장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그 외 정보가 되겠습니다. 전국적 규모의 은퇴계좌 검색 데이터베이스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구직, 이직, 그리고 이사나 귀국 등으로 인해서 이전 계정 정보를 잃어버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직 후에 이전 회사에 있었던 401k를 본인의 IRA로 옮겼을 경우에는 이 금액을 잘 가지고 있는데요. 계정 정보를 까먹었거나 401k를 제공하던 회사가 바뀌었을 경우 이것을 찾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런 것들을 하나로 관리할 수 있고 계정 정보를 손쉽게 찾을 수 있는 이러한 데이터베이스와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것이고요. 제가 이전에도 영상을 한번 올린 적이 있는데 본인에게 속해 있는 미청구 재산이 있는지 언클레임드 프로퍼티 데이터베이스가 있습니다. 이 웹사이트를 통해서 검색을 하면은 본인에게 이슈된 책이나 리턴, 리베이트 금액 등이 바로 데이터베이스로 돼서 나와서 손쉽게 이것을 돈을 찾도록 되어 있는데요. 아마 이런 것과 비슷하게 본인의 정보를 입력하여서 혹시라도 남아있는 은퇴계좌 정보를 찾을 경우에 굉장히 유효하게 쓰일 것 같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층을 위한 세이버스 크레딧이 되겠습니다. 소득이 낮은 쪽에 속하고 은퇴계좌에 돈을 불입할 때는요, 세금 리턴 크레딧을 2,000달러까지 제공을 하는 세이버스 크레딧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제도를 적극 이용하도록 홍보하는 법안 역시 있고요. 그리고 이 세이버스 크레딧을 이용할 수 있는 제한 범위를 늘린다고 합니다. 이 세이버스 크레딧에 관해서 잘 정리를 해놓은 것은 제가 자주 이용하는 블로그가 있으니까요. 여기에 관해서
조금 더 자세한 정보를 원하시는 분들은요, 아래 유튜브에 있는 링크를 참고하시면은요, 이것 이외에도 제가 여러 가지 다양한 링크를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파트타임 직원 역시 401K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현재 제한된 법안에 의하면 1년에 최소 500시간을 일해야 되고요. 1년이 52주니까 일주일에 10시간 정도 일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렇게 2년 연속으로 일을 하면은 비록 파트타임에 속하더라도 401K 등의 회사가 제공하는 은퇴 플랜에 가입할 수 있도록 법안을 수정한다고 합니다. 개인적인 결론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첫 번째 말씀드린 것처럼 아직까지 논의 중인 법안이니까요. 확실하게 결정된 것이 아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구체적인 내용이 추가되고 정확한 수치가 발표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용을 보셨으면 알지만 은퇴를 계획하고 투자하는 투자자들에게 긍정적으로 바뀌고 있는 것입니다. 학자금 대출을 매치를 하여서 상환을 도와준다거나 여러가지 은퇴 플랜에 추가 불입 금액이 증가하는 것, 그리고 트레디셔널 계정의 경우에 의무적으로 돈을 꺼내야 되는 RMD 시작하는 나이를 늦추고 페널티를 감소를 하고요. 이러한 은퇴 제도를 이용하도록 장려하는 것을 봤을 때 저에게 조금 더 옵션이 많이 제공되고 유리한 쪽으로 법안이 바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제도와 정보를 미리미리 잘 알아서 실제로 법안이 적용이 되면요, 본인의 상황에 맞게 잘 활용하도록 준비를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겠습니다. 계속해서 뉴스를 보면서 법안이 적용되고 구체적인 윤곽이 나오면은 수정된 뉴스를 전달해 드릴 테니까요. 다음에 올라오는 뉴스를 바로 받기 원하시면은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요, 조금 더 쉽게 제 영상을 참고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에는 현재 의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은퇴계좌 수정 법안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